아이와 어른, 여자와 노인들까지 죽어가는 상황. 아프가니스탄은 끊이지 않는 비명과 함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탈레반을 반대하는 소수민족들이죠. 특히 몽골의 후예라 할 수 있는 하자라족은 살기 위해 국경선을 넘을 정도로 필사적인 상황입니다. 몽골의 후예를 구하기 위해 몽골도 분연히 행동에 나섰는데요. 몽골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한 몽골 대통령은 전화를 들어 한국에 긴급 연락을 청했습니다. 한국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대체 몽골 대통령이 왜 한국에 전화를 건 것일까요? 한국과 몽골의 놀라운 인연과 함께 한국군이 아프간 사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노사이드, 한 국가에 있는 인종을 전부 죽이려고 드는 끔찍한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현재 2021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결정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중동 지역은 1분 1초가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엄청난 차별과 함께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탈레반의 대다수가 아프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탈레반의 집권은 어떻게 보면 인종청소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슈툰족이 아닌 이들에게 있어 끔찍한 재앙의 예고였죠. 아니나 다를까 유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탈레반의 말과 다르게 시시각각 인종청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간 소수민족 중 하나인 하자라족 대규모 인원이 파키스탄으로 탈출했는데요. 1995년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시기에도 탈레반은 하자라족을 내쫓는 것도 모자라 이들 민족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2021년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죠. 탈레반은 하자라족 지도자로 알려진 압둘 알리 마자리의 석상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SNS를 통해 이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놓고 하자라족을 죽이겠다고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죠. 또한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미 정권 장악하기 이전부터 하자라족이 거주하던 문다라크 마을에서 6명을 총살하고 3명을 붙잡아 고문 끝에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군도 철수한 상황에서 이를 막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제단체도 뚜렷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 하자라족은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다급한 이 소식을 몽골에도 전했습니다. 하자라족의 기원은 칭기스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칭기스칸이 1221년 서부 바미안 지역을 침공한 뒤로 아프간 지역에서 정착한 몽골인들의 후예가 바로 하자라족입니다. 몽골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는 종족이 하자라족인 것이죠. 그렇기에 몽골 입장에서도 도망치는 하자라족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몽골의 피가 흐르는 하자라족을 죽이는 것은 다시 말해 몽골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몽골 역시 인도적인 차원과 더불어 하자라족을 죽이는 탈레반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탈레반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몽골 내부에서도 하자라족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죠. 하지만 몽골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아프간에 군사를 파견할 정도로 힘이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몽골은 하자라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나라를 찾다가 형제의 국가인 한국을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몽골은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몽골은 국방참모총장을 비롯해 고위 군사 관계자가 한국을 찾아와 몽골군 교육은 물론 시스템을 위해 도와달라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몽골 군장교가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의 수탁교육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군복과 방탄복 등 군수물자 역시 한국이 몽골에 지원해주면서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죠. 2014년도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몽골 국방장관인 밧 에르딘 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는 물론 양국 간 군사교류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몽골에 건너가 군사훈련 기술을 가르칠 정도였는데요. UN 평화유지활동 연합훈련인 칸퀘스트 훈련에 한국 해병대가 여러 차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군 주관으로 시행된 칸퀘스트 훈련은 가상의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외 및 재난 지원 활동에 대한 교육이며 평화유지 작전 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칸퀘스트 훈련 중 야외 기동훈련에 참가해 재해 발생 시 재국민 보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활동 능력을 몽골군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몽골 역시 한국군의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한 바 있었죠. 실제로 미라클 작전을 통해 드러난 한국군의 우수한 활동 능력은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선진국들 중 10명 이상의 인원을 무사히 이송한 것은 한국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한국은 아프간에 파병을 하면서 아프간에 대한 지식도 갖춰진 국가입니다. 해성부대와 청마부대를 파견해 아프간 지역 지원 사업에 동참한 바 있었고 지방재건팀도 아프간으로 파병되어 아프간 시민들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바그람 국제병원은 아프간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해 수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몰려와 밤을 새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높은 의료 수준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죠. 아프간 시민 머리에는 한국군의 위상은 미국보다 더 높은 입장입니다. 몽골 입장에선 한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프간 경험이 있을 뿐더러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많지 않은 국가들 중 몽골에게 가장 친화적인 국가인 점에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몽골의 도움으로 한국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다면 탈레반은 힘을 쓰지 못하고 지역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간에서 이미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한국군이 현지 하자라족과 힘을 합친다면 탈레반이라도 힘을 못 쓸 것입니다. 이미 아프간에서는 한국군의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라크 작전으로 이미 인도주의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이 몽골군과 함께 특수부대까지 파견한다면 탈레반이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몽골 대통령 할트마 바툴가 대통령은 친한파라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몽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연간 20만 명 규모까지 늘어난 인적 교류를 언급하며 한국은 몽골의 중요한 이웃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죠. 몽골은 한국군이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이를 지원해줄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지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죠. 명분과 힘을 동시에 갖춘 한국군, 그리고 이를 따라 몽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다면 탈레반은 한국군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인도주의적 정책을 통해 세계 각국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며 한국과 몽골 사이의 유대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